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말을 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미와 협의의 연내 공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의 성과가 아직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과제,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히 남북특위를 꾸려 초당적인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협의한 시간이 많은 만큼 국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달 고용 동향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0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 부진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용 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펼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악화되면서 고용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경제 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3개 내지 4개의 전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 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로 내건 소득 주도 성장이 혁신성장 전략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 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기본권 보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 협약을 기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ILO는 그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을 기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왔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 협약을 이미 기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기준을 미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 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ILO 핵심 조약 비준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노조를 통보받은 정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위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는 비원적이고 손쉬운 재정 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 상황 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노동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제도 개선,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 강화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주거, 육아, 교육, 의료비 부담 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해결 등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와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달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공론화를 꺼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 5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제도 혁신성장 추진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규제혁신 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5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발암 의심물질이 들어간 고혈압약으로 인한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주말에 일부 품목을 성급하게 발표하여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대응입니다. 식약처가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 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정부는 일단 고혈압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재처방이 우선입니다. 처방받은 환자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는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고령자와 상간벽지 환자에게는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직접 연락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속히 불순물 분석 방법을 마련해서 발암 의심물질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의약품 해외 제조소, 외국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 제조소 등록제와 제조소 실사를 통해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지성미 수석 대표님. 2012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과거의 인권 유린에 대한 서운을 취소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형제복지원이 정당한 행정집행이 아니라 부족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에 대한 소원은 취소되었지만 정작 내무 불령을 만들어서 불안인들을 강제 수용하게 한 국가의 책임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고 형제복지원 등 강제 수용 피해자들은 아직도 빈곤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사위원회 재개법을 하반기 국회 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호관세를 2천억 달러까지 대상 품목을 2천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생산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미 크루그만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보복관세 중에서 사실상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산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치를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의 무역 전쟁이 결과론적으로는 양측 국민들에게 피해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도 이러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양국은 소위 G2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력한 두 나라가 이런 무분별한 무역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국가들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문제는 WTO라든지 이미 국제사회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합의한 통상 규범이 있습니다. 통상 규범에 따라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성숙된 글로벌 리더십을 구한 국가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숙된 통상 문제 해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됩니다. 최근에 혐오, 증오, 차별에 대한 논란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합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체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또 다른 증오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번 그 성체훼손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을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증오와 차별, 그다음에 무분별한 그 혐오에 대해서 도리어 성찰하고 우리 사회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미 유럽 사회를 비롯해서 90년대부터 극우주의가 본격화된 그 사례를 보면 인종, 종교, 피부색, 그다음에 출신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한 그 차별과 그다음에 혐오가 확산되면서 도리어 그 사회의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확인될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반봉주의와 색깔론이었습니다. 이제 반봉주의와 색깔론이 그 힘을 잃어가자 다시 이러한 인종, 종교, 민족, 출신지 등 이런 것을 활용한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21세기 더 성숙된 민주사회를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와 전쟁의 원인은 실제로 이러한 종교나 민족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빈곤과 양극화가 초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의 불안과 공포, 차별을 없애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테러로 인한 공포를 없애려면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해소에 우선적으로 우리 힘을 주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통합과 우리의 관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교계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등의 사회 각층이 좀 더 이 문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시점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시면 미국 의회를 전환하겠습니다.